부분당이에요. 부분구가 있는데, 그 조선시대 때에도 관청 안에 보면 조그만 공간이 있었대요. 조그만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이 지전들인가 이런 걸 많이 걸어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서 이제 굿을 하는, 예, 유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조선시대에 일어났었고, 특히나 새로운 관리가 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공간에서, 예, 제사를 지내고 제를 지내는 걸 꼭 했어야 됐던. 그리고 그게 심지어는 서울 안에 있는 관청에도 다 딸려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형태가 이 부군당인 거고, 특히나 서울 지역에 다 있었을 텐데 이쪽 남산 남쪽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성수동, 옥수동, 금호동, 한남동에 두 개가 아까 있었다고 소개했고, 보광동, 이태원, 서빙고, 동빙고 저쪽으로 와서 원효동 쪽에도 있었고, 넘어 마포도 있고, 길 건너 당산에도 있었고, 신길동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에서 계속 지내오는, 예, 그런 제사가 끊이지 않고, 예,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됐었던 거고, 제가 알기로 여기도 최근까지 2009년도 좀 밑에도 그렇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걸 유지가 하는 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예, 관리를 했던 것 같고, 그 한 열 몇 개 있는 당들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유교식으로 하는 곳이 있고, 어디는 유교식과 굿을 하는 형태가 있고, 또 어디는 굿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 여기는 약간 유교식. 그래서 하게 되면 여기는 3월하고 10월 이렇게 1년에 초하루날 2번씩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있는 마을진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여기서, 예, 제사를 지냈다. 예,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가면서도 골목에, 예, 한 2군데 정도는 더 가볼 텐데, 이렇게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둘러볼 수는 있고, 들어가더라도 전 안을 볼 수도 없기도 하고, 예, 그런 곳인데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유관순 열사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빼먹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 지역을 일제가 100만 평을 정도 개발을 할 때 이 지역은 이 지역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았던 건 무덤이 10만 기 정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양에 있었던 가장 큰 공동묘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쪽 동쪽 밖으로 보면은 애고개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작은 고개일 수도 있는데 애기 무덤이 많아서 애고개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서울 지역 그 과거에 한양도성 근반에 당자가 들어가면 다 무덤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신당동, 사당동, 당산, 당고개, 이런데 당이 있는 거는 무덤이 많으니까 무덤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공간들이 다 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술주변에 쭉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유관순 열사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쪽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일제가 여기를 개발하면서 그 유관순 무덤을 소실된 거예요. 최근에 그걸 알고 저기다 다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추모비를 만들었고, 그래서 요 밑에 길이 유관순 길이라고 또 명명이 됐고, 예, 그런 공간.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데,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세 개를 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늦은 종교고요. 기원 후 7세기경에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창시한 종교고, 교리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평화로워요. 특히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적대시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알라가 유일신이라는 것은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갖다가 배타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리고는 처음부터 정경일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집단이 그 믿는 신도들의 생활까지도 다 책임을 졌던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그 7세기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그런 것 이유로 해가지고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란, 이라크의 이제 정치 세력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정치 세력들 당연히 그런 유럽하고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는 게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요. 이렇게가 이제 내려가면서 능선의 하나인데 그 능선의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예, 둘러보면 다 저 이태원 거리도 다 내려다보는 봉우리에 있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통신부대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니까. 예, 지금도 산 높은 곳 중요한 곳은 다 부대가 있거나 통신 시설이 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됐다가 70년대에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진 게 무슬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70년대가 석유 파동의 시기였는데 우리도 석유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랍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무슬림 국가들이니까 그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을 한 거고 그 아랍 국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만들어서 76년도에 준공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여기 지키던 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인데 그때 저 자리에서 안내를 했던 분은 중동 특수 때 건설 쪽으로 가셨다가 사우디에서 무슬림이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무슬림으로 하시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서 그렇게 무슬림으로 하신 분들이 개종하신 분들이 조금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건설현재 가서 그곳에서. 파출소 이름이 안 했어. 영단 파출소. 네, 영단. 이 공간에 대한 명칭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도 무덤들이 꽤 많이 있었고, 특히나 그때 여기 옆에 사시는 분 말씀이 뭐 정확한 기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생 무덤이 요 근처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기리는 약간 단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런 명칭이 남아서 파출소 이름이 영단 파출소였다고 합니다. 여기랑 같은 주인인데 여기는 카메라가 과거에 필름, 그 다음에 뭐 일회용, 폴라로이드 그런 걸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공간이고, 카메라와 관련해서 사진해가지고 프로젝트 이런 활동 이걸 다 같이 그런 방면에 있는 젊은 예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같이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공간이에요. 저희가 다시 요 밑에가 바로 길로 내려가면 도깨비 시장이에요. 도깨비 시장이 서울 지역에도 몇 개 있는데, 도깨비 시장은 그 상설 시장이 아니고요. 낮에 보따리 상인들이 모여서 팔다가 없어지는 도깨비불 생각하면 돼. 도깨비불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도깨비 시장들은 그런 연원이 있던 공간인데 그게 커져서 상설 시장화 된 게 몇 개 있는 거고, 그렇게 상가들이 생겨서 건물이 생긴 거고, 여기도 상가가 좀 있긴 있는데, 원래 시장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소, 고기, 생선 이런 것에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제공하는 공간인데, 그런 시장들은 점점점 없어지고
그런 시장들이 있더라고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들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워낙 상권이 죽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고, 서울에서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 서촌에 있는 통인시장, 예, 이런 데는 이미 관광객들이 주 고객이 된 시장이죠. 쌀가게, 채소가게 이런 건 거의 없어져. 그 사이길에 그런 도깨비장을 살짝 걸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따라 내려온 능선이 되는 거고요. 요게 한강로, 지금의 한강로가 되는 거고, 요 물줄기가 이제 만초천인데요. 요건 지류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류인데, 만초천은 원래 이렇게 여기 안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죠. 두 산에서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는 물이 만초천이 되는 거고, 여기가 용산인 거죠. 요쪽에 이제 능선줄기가 안산에서 내려온 능선줄기였으니까 여기가 용산이 되는 거고, 여기가 신용산. 그러면서 여기가 일제가 만들어 놓은 군부대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군부대가 예, 여기. 아직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흥묘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군당의 하나의 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후는 제갈공명 선생이에요. 잘 아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갈공명을 모신 사당이 몇 개 없거든요. 남산에 또 와룡로라고 있어요. 그 와룡도, 예, 와룡은 대표적으로 제갈공명 선생의 후니까. 그 와룡이 와자가 누울 와자잖아요. 예. 용이 누워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용 자체가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용은 날아다니는, 네, 날아다니죠. 예. 네. 그러니까 용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이런 개념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용이라는 자체는. 와룡이라는 거는 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나라를 경영할 큰 뜻이 있는데 아직은 나서지 않고 응거하고 있는, 네, 그런 와룡을 찾아가서 유비가 3번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룡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된 거고, 그거 이제 삼고초려가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인 거고, 와룡 선생이 대표적이면 그 이후로도 그 조선시대 초기에 보면은 이방원의 별명 중에 하나가 또 와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젠가는 왕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는 이제 와룡 말고 또 대표적으로 와 있는 분들이 관우예요. 예. 관우의 사당들이 몇 개 있는데, 관우를 모시는 거는 종교적으로는 도교입니다. 예, 도교에서 하나의 신으로 숭상을 하는 거고, 특히나 뭐라고 해야죠? 관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의리에 대한 신이잖아요. 예, 그걸로 많이 추앙을 받고 있고, 특히나 도교 쪽에서 관우는 신격화됐지만 유비는 신격화되진 않았어요. 대표적인 신이 와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동묘하고 남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전위원회 이렇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 지금 보광사라고 있는 거는 이 무후묘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임대준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정전이 되는 거고, 정문이 저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정문이 저기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여기를 편의상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정문은 저기입니다. 요 건축 요렇게 우리 소술대문 얘기 들어보셨죠? 저게 전형적인 소술대문이에요. 이렇게 중간이 솟아 있어서. 요 소설의 대표적인 건물이 유교에서 등장을 하는 건데, 그게 종묘의 정전이에요. 네. 종묘의 정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것 옆에 약간 날개가 있는,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방에 가면은 뭐라고 하죠? 향교? 예. 향교 말고 내려가서 머무르는
네, 객사들이 다 이렇게, 예, 객사들이 다 이렇게 소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격이 있는 건물에 이렇게 소슬 건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70년대 정수 직업훈련원, 예, 정수 직업훈련원은 유경수 여사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돈이 아니고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직업훈련원이고, 당시에는 일단 중졸 학력인 사람이 들어가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일체 비용을 다 지원해줘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자리 잡으라고 만들었던 대학이고, 그게 조금 있다가 정수 직업 전문 학교가 됐다가 기능대학법이 만들어지면서 기능대학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폴리텍 대학으로, 그래서 성남에 있는 캠퍼스랑 여기랑 합쳐가지고 1대학이 된 거고, 저기 인천 쪽에 가면 아마 폴리텍 2대학이 이렇게, 그러니까 캠퍼스가 여러 개 있어요. 과거에 지역에 있었던 훈련원들이 다 기능대학 이렇게 같이 성장하면서 성장한 거라, 예, 그런 캠퍼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해설은 뭐 애매한 지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예.